안녕하세요. 마물보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공황장애, 이 극한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저는 뱀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극한의 두려움은 한 번에 마음을 보기가 좀 힘드니 뭐 영상을 보시든지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린다고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이나 메일로 그 질문도 주시고 본인들의 상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극한의 공포의 그 두려움을 이 해소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짧게 드리면, 저는 예전에 뱀을 무서워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실제로 대면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에 마음에 자신이 없어서 그걸 영상으로 먼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대면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산을 많이 가게 되는데, 산에 가서도 이 등산을 하면서 걸으면서 이 무의식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 정말로 뱀을 보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봤을 때, 예전에도 제가 뱀을 몇 번 시골에서도 그렇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조금은 뭐 지금도 그렇다고 좋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좀 많이 편안해지고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꼭 뱀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쥐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벌레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뭐 여러 가지 층간소음, 이런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상황들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자세히 좀 너무 극심하게 힘들게 들어가시는 것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뱀 얘기는 했었고, 제가 또 하나 제 얘기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이 나라의 규제가 갑자기 심해지고 바뀌는 바람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도 위태로워지고, 또 다시 새롭게 10억 이상의 돈을 내가 구해야지, 만들어야지 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그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공포가, 이 돈을 못 구하면 이제 정말로 노숙자가 될지, 또 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시고 또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게 되는 죄책감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돈 100만 원, 1000만 원을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구해서 사업을 정상화 시킨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포기해야 될 만큼 이거는 구할 수도 없고, 이제 신이,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뭐 이런 정말로 힘든 아픈 생각까지도 엄청 올라올 때 이 극한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다 느끼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겪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을 정말 기적과 같이, 선물과 같이 구해서, 만들어서, 또 도움을 받아서 잘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때 느꼈던 공포가 뱀을 두려워하듯이
이제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구하는 일도 힘들고 못 구하면 이제 이거는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그 고통에 제가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정말로 극한의 트라우마 같은 느낌을 또 공황장애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새벽마다 깨서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게 부정맥이라는 이 상황까지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막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막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던 제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뭐 저에게 메일이나 질문을 주셨던 사항들이 제가 뱀을 싫어했던 그 사업에 완전히 힘들어지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로 제가 공감이 되고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그 힘든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내가 뱀을 한 번에 내 의식에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고통스러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무조건 무의식으로 쓱 들어가서 느끼세요. 무조건 정화하세요. 무조건 느끼세요만 강요를 하지 않았나라는 제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음을 보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 깊은 마음으로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서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면 정말 좋은 무의식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느낄 때 이 공황장애 즉 이 공황장애라는 상황이 이게 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신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막 호흡이 곤란해져서 호흡이 빨라지고 막 과호흡으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이 힘들어지는 이 신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 공황장애의 이 심리적 반응은 이러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이 극심한 공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이거는 뭐 죽을 것만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말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 라는 이 마음 상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감당이 될 정도면은 그 무의식을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느끼시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이 병명이 있듯이 이런 정말로 신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을 내 신체가 내 마음이 느낀다면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황장애 같은 이 심적, 신체적 이 반응들까지 왔을 때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댓글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댓글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서 이 치료도 받으시고 위에서 뛰면은 정말로 막 본인을 자책하다가 위에를 탓하다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 정신이 없는 상황까지 정말로 이 공황장애까지 오는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댓글로도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죠. 위에서 뛰는 상황이 고통스러운 건 저도 당해도 봤고 알고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무조건 피해서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 가면 또 윗집이 정말로 더 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단독주택으로 갔는데 그 주변에서 다른 소음이 공사 소음이 뭐 비행기 소음이 생각지도 못한 소음이 나를 괴롭히는 소음들이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느끼고 인정하고 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면 남이 뛴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시죠. 여기서의 방법은 그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층간소음을 직접 녹음을 하시는 방법, 그 녹음을 크게 녹음을 해서 나 혼자 집에 있든 아니면 뭐 혼자만의 공간, 차든 뭐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 층간소음을 녹음한 것을 뭐 이어폰에 끼시면 더 크게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층간소음을 윗집이 나한테 피해주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도 당연히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면 내가 직접 그 층간소음을 녹음해서 내가 직접 들어보세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러면은 이 아픈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다르죠.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거와 내가 직접 그 층간소음을 녹음해서 내가 직접 듣는 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녹음한 그 녹음을 들어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녹음한 그 층간소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올라오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또 껐다가 또 다시 좀 괜찮아지면 다시 켜서 또 크게 듣고를 반복을 계속해서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 하실 수 있다면 그 이상이든,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두세 번이든 반드시 시간을 내서 내가 직접 자발적으로 그 힘들어하는 영상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조금씩 정화되는, 내 의식이 조금씩 편해지는, 그거를 많이 정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정화를 하시다 보면 윗집에서 뛰어도 지금 내가 녹음기를 튼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해 보시기도 하시고, 또 고통스러우면 또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고통이 내가 이 고통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계속해서 혼자도 들어보시고 자발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위에서 뛰면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보시고 겪어보시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댓글에다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점잖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욕하면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시고 정말로 흉기나 이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시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한 가정 환경 내에서 부모들은 부모끼리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는 어린아이들은, 그게 갓난아이든 1살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든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울 때 욕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는 상황을 어린아이들이 겪게 되는 것은, 우리 큰 어른들이
전쟁을 겪는 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게 내 목숨을 잃는 정도의 트라우마로, 공포로, 커서도 그때의 비슷한 기억만 일어나도 공황장애로 올라오는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픈 마음을 계속 느끼고 인정하고 정화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극한의 공포이다 보니 근처에 갈 생각도 못하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다시는 그 상황을 겪을 수 없다라고 시비분별을 해놔서 하다못해 윗집에서 쿵쾅쿵쾅 큰 소리만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던, 폭행을 하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맞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감정을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공포인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그렇게 가정에서 어렸을 때 큰 소리에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이 겪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렸을 때의 그 아픈 마음이 그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그 가정 환경의 싸움이나 그 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공황장애를 가졌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시끄러운 소리를 녹음하셔가지고 듣는 것도 방법이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 또 가정사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의 그 트라우마, 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았던, 어려서 우리는 맞고 자란 사람도 상당히 많죠. 욕먹고 자란 사람도 많고, 그렇게 혼나고 부정당하고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고 수치당하고, 그게 부모님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수치당하고 허용당하지 못해서 아픔을 이 본인도 정화하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아주지 못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살던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 그 아픈 마음으로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지금 탓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으로 사시던 부모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아픈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으면,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로 안고 살았으면, 부모님을 탓해야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부모님을 오히려, 부모님도 나같이 아픈 마음으로 살았구나, 얼마나 부모님도 아팠을까를 오히려 공감을 해드리고 내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는 데에, 무의식을 정화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죠. 근데 너무 아프니 공황장애까지 오니 너무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았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릴 적 그 부모님의 싸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아픈 마음들이 또 특히나 많은데,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싸우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 무의식은 가해자 피해자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아빠는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또 반대로 어떤 집은 엄마가 가해자, 아빠는 피해자. 그래서 가해를 하는 건 나쁘고 피해를 받는 건 불쌍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비 분별을 해놓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의 미움을 받아서 경멸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가족들과 합동해서 나를 미워하게 되는, 왕따를 시킨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다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 어렸을 때 가정사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럴 때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어차피 그 무의식은 정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트라우마여도, 아무리 공황장애여도 무의식을 정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때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 어렸을 때를 상상하기도 어렵고, 뭐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녹음할 수 있듯이 그때의 상황을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니까, 그럴 때는 가족 사진, 이 사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이 마음 정화의 도구가 됩니다.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내가 들어있는, 부모님이 들어있는 가족 사진, 또 내지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엄마,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아빠, 반대로 뭐 가해자 엄마, 피해자 아빠를 사진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또 내지는 사진이 없으시다면 핸드폰으로 지금이라도 사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나시는 사이시라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나하고 사진 하나 찍자 그러고 같이 찍으셔도 되고, 내가 엄마 아빠 사진 하나 찍어줄게요 라고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전의 사진이든 안 되면 지금의 사진이든 내 부모님의 사진을, 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것도 큰 이 무의식 정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사진을 보면서, 어릴 때의 부모님을 보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셨던 기억, 나한테 나를 무시했던 기억, 나를 혼냈던 기억, 뭐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웠던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또 그때의 감정이 많이, 이 층간소음이 위에서 쿵쿵쿵만 해도 내 어렸을 때 이 감정이 건드려지는데, 폭력 영화를 보시면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이 공포 두려움에 누가 날 쫓아오고 이런 공포 영화들을 보시면 그때의 감정으로 이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올라오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고, 또 영화가 끝난 후 그 영화에서의 감정과 또 나 어렸을 때의 생각들을 많이 이입을 시켜 보시면서 감정 정화를 하시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장소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그 동네를 찾아가고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힘들었던 장소, 내지는 또 반대로 행복했던 장소를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추억의 장소들을 많이 찾아가서, 그게 좋았던 장소든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웠던 장소든, 좋았던 장소를 가면 좋았던 생각도 일어나지만 이건 좋았는데 이래서 이건 힘들었어라는 그 반대되는 기억이 반드시 공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어릴 적 그 아픈 기억의 장소들을 찾아가서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차를 타고 가서 올라오면 또 차에서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시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혼자 마음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는 계속해서 그 장소를 찾아가시는 방법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인이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특히나 연인이 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연인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연인이 헤어졌을 때 그 연인 집 앞을 서성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그 연인과의 집 앞에서 좋았던 기억, 또 연인 집 앞에 가면 그 연인이 보고 싶고 그리운 기억과 감정을 훨씬 더 내가 잘 올라오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무의식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의 표면의식을 통해서 그 추억의 장소로, 그 힘든 장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좋았던 장소로, 또 싸웠던 장소로, 사랑했던 장소로. 그러면 훨씬 더 이 마음이 잘 올라오고 잘 표현되고 잘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추억의 장소, 아팠던 아니면 좋았다고 집착했던 뭐 여러 가지 본인들에 맞게 그 감정 상태로 좀 찾아갈 수 있는 장소로 가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그 사기당한 고통,
또 그래서 경찰서를 못 가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법원, 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거는 뭐 시간과 인내하는 기다리는 아픈 마음과 또 가해자의 또 피해자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휘말리는 법원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많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경찰서나 법원을 꼭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기억이 있다면 사기를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 경찰서나 법원을 찾아가고 검찰청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이 마음을 올리는 데 도움이 꽤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이나 그 경찰서만 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고 더 훨씬 더 잘 올라오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또 예를 들면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은 뭐 장사하시다가 망한 곳을 찾아간다든지 내 사업장을 찾아간다든지 내가 사업할 때 열심히 다녔던 거래처들을 간다든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감정을 느끼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장소를 가는 방법도 정말 좋은 무의식 정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좀 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내 감정과 비슷한 주제의 영화들 억울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억울해요. 억울한 아픈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억울한 아픈 마음을 지금 뭐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왕가 사는 남자가 지금 뭐 아주 관객이 많이 들어서 그 흥행에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주인공들의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감정들을 대입해서 이입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을 보시는 것도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를 보시는 동안도 그 감정을 느끼시려고 노력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내 감정을 이입하면서 나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무의식을 정화하시는데 조금 이 초점을 맞추시고 의식을 집중하시면 이 의식 정화가 훨씬 빨리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무슨 영화가 정답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그거는 즉 내 무의식이 내 표면의식을 통해서 억울한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공포 영화를 좀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포 영화를 못 보겠어라고 거부를 한다든지 그럴 땐 공포 영화를 조금씩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 공포 영화를 보다가 너무 두려우면 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예 안 본다는 건 내가 요만큼이라도 올라올까봐 억누른다는 것이니까는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조금씩이라도 보시는 것을 그럼 집에서 보시든 집에서 보다가 끄시든 그 공포 영화 또 예를 들면 슬픈 영화 뭐 남녀가 헤어지는 영화가 보통 영화들의 주제 중에 가장 많죠. 그 헤어져서 슬픈 영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슬픈 영화 또 뭐 이건 누구나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슬픈 노래 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슬픈 노래를 들으시면서 계속 걸으시면서 아니면 차에서든 계속 내 감정을 올려서 그 슬픈 노래를 통해서 슬픈 영화를 통해서 내 아픈 슬픈 마음을 계속해서 올리는 정화 방법도 뭐 너무나도 좋은 이 무의식 정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너무나도 아프신 분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무의식이 너무나 아파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이 공황장애까지 신체적 반응까지 이 신체적 반응이 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정화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래서 정화를 안 한다고 하면 위에서 조금만 뛰어도 이 아픈 마음은 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현실은 그 이 아픈 마음이 건드려지는 현실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니 내가 그거를 조금씩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마늘을 정말 싫어하는데 마늘을 하나를 먹으면 너무 싫으니 조금씩 먹어보면서 이 마늘에 내가 좀 익숙해지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그게 녹음을 해서 들으시든 아니면 그 장소에 찾아가서 느끼시든 영화를 보시든 정말 두려웠던 뭐 경찰서나 법원을 가시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정화해야지 그 공황장애까지 왔던 그 고통이 조금씩 약해지고 작아지고 흘러가서 나중에는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잘 하시면 빨라지고요. 계속 못하겠어. 난 그건 안 되겠어. 난 오늘 이걸 못 느끼겠어. 나는 술 먹고라도 차라리 그냥 좋은 기분만 느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고 억누르면 그 고통은 평생, 아니 다음 생에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정화해야 될 내 과제, 내 숙제예요. 언젠간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숙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조금씩 할지 아니면 내가 빨리 많이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숙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숙제를 조금씩이라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숙제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빨리 숙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시고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요. 예.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본인에게 맞는 정화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빨리 알아차리셔서 원하시는 삶을 창조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